안녕하십니까. 빅스포 2020 행사 기간 중에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통해서 제가 신세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데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LS 일렉트릭의 CTO를 맡고 있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및 핵심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전원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에서는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2025년까지 160조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서 디지털 그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력과 사회 안전망을 디딤돌로 삼아서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통해서 그린 뉴딜을 구축한다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린 뉴딜이냐? 우리가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지금 느끼다시피 이상 기온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또한 저탄소 경제,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 역점 분야, 즉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 다음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 다음에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이래서 3대 역점 분야, 그리고 각 역점 분야에 3개씩 또는 2개씩 이렇게 해서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8개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가 잡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을 하면은 그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가장 키워드가 되겠는데, 이 각국의 그린 선도 국가를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이랄지, 미세먼지,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클린 팩토리,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서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이 이게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보시다시피 12.7기가와트에서 22%의 CAGR을 가지면서 2020년도는 42.7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 에너지 수용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원가 절감을 위한 대단히 그린 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 뉴딜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제 그린 소비자가 창출될 것이고, 새로운 그린 에너지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린 뉴딜 순환 생태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 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이렇게 해서 그린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이런 것들 여하이 우리가
운송,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린 커스터머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의 RE, 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이런 어떤 제도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RE 100이라는 것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좀 비싸게 다소 주더라도 나는 그린 프라이싱을 도입하겠다. 즉 일반 전기료 대비해서 좀 비싸게 쓰더라도 친환경 어떤 전력을 쓰겠다. 이런 어떤 정책 제도도 입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 에너지 및 차세대 전력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그린 에너지 발전 단지, 즉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9년 대비 25년에 약 43기가와트의 대단위 발전 용량을 갖게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이 영암 태양광 거의 100메가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이 구축이 됐고, 앞서서 일본의 태양광 소요 때문에 일본의 거대한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를 4군데나 LS 기업이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그린벨트 에너지, 서해안 에너지 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남쪽에 일조량하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남쪽 전라남북도를 포함해서 저기 서해안 쪽에 해상 풍력이 8기가 정도로 단지가 구축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새만금 태양광, 대단위 태양광이 6기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위 그린 에너지 단지를 구축해야만이 그 전기 요금이 저감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 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소비자가 직접 그린 에너지 특구 지역하고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끔 특구 지정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린 에너지 확대를 위한 개통 보강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3, 4년 전부터 전반적으로 뭐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해서 REC 제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1메가 이하 신재생 발전소의 전력망을 프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자가용 태양 발전 설비 전력 거래량 상한제를 폐지하든지 이런 제도적인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생 에너지 접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접속이 된 상태가 있고 또 접속 중인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약 6.7기가, 약 48%의 신재생 에너지 접속 대기 상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력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1세대 전력망, 2세대 전력망 그야말로 DC, AC 쪽으로 우리가 써왔고, 그 다음에 3세대 전력망이라고 해서 그 중앙 집중용, 탑다운식의 대규모 전력 개통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최근 제 4세대 전력망이라 그래서
그나마 양방향 조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 전원이 기반된, 즉 ESS 등도 새로운 어떤 전력망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탄생이 되고, 그와 같이 최근에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제5세대 전력망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제5세대는 분산형 전력망이 되겠고, AC/DC, 즉 교류와 직류가 혼합되는 그런 혼합 전력망, 그리고 친환경 신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분산형 전력망에 대해서 앞으로는 마이크로 그리드, 그 다음에 분산 전원,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AC 전력망 대비해서 DC가 혼합되는 하이브리드 파워 시스템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C 같은 경우는 로우 볼티지 DC, LVDC, 그 다음에 HVDC,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력망에 아주 중요한 또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린 디지털, 즉 친환경 신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ESS라든지 팩츠, 그 다음에 한류기, 그 다음에 모듈라 그린 서브스테이션, 이와 같이 디지털 프로덕트가 또 디지털 시스템이 전력망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 솔루션은 이와 같이 마이크로 그리드, 그 다음에 DC, 그 다음에 그린 디지털 솔루션, 그래가지고 ESS, 그 다음에 팩트, 한류기, 그 다음에 MGS, 친환경 모듈라 그린 서브스테이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전력 계통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이 6가지 테마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 하면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즉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장 장치, 즉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그리드는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규모 자급자족 전력 체계가 될 것이고, 기존 전력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재생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 이와 같은 어떤 솔루션은 결론적으로 어떤 산 단위나 또는 마을 단위, 캠퍼스, 군대, 도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 시스템은 기존에 국내에도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예가 서울대 마이크로 캠퍼스가 되겠고, 그와 같은 마이크로 캠퍼스의 난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시흥에 설치될 서울대 100곳 캠퍼스에 또 2021년부터 구축되는 그런 마이크로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는 생산 소비 융합 및 IoT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독립운전 기술이 요구되고 이렇게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성이 되게 되면 에너지 비용 및 피크 부하가 20% 정도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크리티컬 부하의 프리미엄급 마이크로 그리드, 그다음에 노멀 마이크로 그리드, 버추얼 마이크로 그리드,
이와 같은 것을 마이크로 오브 마이크로 센터라 그래서 중앙 통제소에서 다중 마이크로를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전하게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HVDC, 즉 다이렉트 커런트, 초고압 직류 송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HVDC라는 것은 하이 볼테지 다이렉트 커런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이와 같이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그런 전원을 수용과로 전하기 전에 DC 변환소에서 이렇게 변환을 하고 또 수용과에 근접해서는 다시 또 AC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전력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좌측 그림이 하이 볼테지 DC 밸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컨버터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GIS, 그 다음에 HVDC 컨트롤 앤 프로텍션 시스템이 되겠고 마지막 그림은 하모닉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HVDC는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력 계통 분할을 통한 고장 발생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 또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HVDC 송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금악 변전소의 HVDC 스마트 센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한림 변환소, 그 다음에 내부에 HVDC 밸브, 주요 소자로 이루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VD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LVDC는 로우 볼테지 DC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본 그림은 서거차도에 있는 DC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총 4km의 긍장거리를 가지고 있고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ESS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구현된 것이며 직류 기반의 도서지역 분산 전원 및 부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AC 대비 DC의 효율이 10% 정도 증가하는 걸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AC, DC, 즉 교류와 직류를 병행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확보하게 되겠고 도서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거차도의 4km 긍장거리를 DC 긍장거리를 가지고 있고 내부에 이렇게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ESS,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센터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VDC 디바이스, 즉 우리가 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재생 연계가 있고 위에 부분 밑에 ESS가 있습니다. 왼쪽에 DC, 오른쪽에 AC, 이런 신재생 연계 쪽에서 DC 쪽에 프로텍션이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DC를 AC로 컨버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DC 부분에 프로텍션, 보호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AC 제품들은 뭐 130여 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차단기들이 있지만 DC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지금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DC 600, 1000, 1500까지 이렇게 해서 LS 일렉트릭이 전 세계적으로 1500V 하이 볼테지는
세계 최고로 지금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현재 세계 시장의 마켓에서는 10% 이상 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디지털 솔루션, 그래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SS, 우리가 통칭하는 ESS가 되겠습니다. ESS의 구성은 뒷부분에 배터리가, 대용량 배터리가 있게 되겠고, 그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변하는 컨버터, 즉 ESS, PCS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왼쪽에 DC, 오른쪽에 AC 수배전만 판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명령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주파수 조정, 우리가 신재생 연계, 그 다음에 피크 전력 저감, 비상발전,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리드의 핵심,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SS는 이미 기존에 사용 실적이 있습니다. 개통 안정화용으로 한전의 신충주, 그다음에 서안성 변전소의 FR용 ESS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으로 스틸 회사, 그다음에 제련 회사, 이와 같이 제품이 이미 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연계용으로 일본의 대단히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국내 최대의 영암 태양광 발전소에 ESS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S 일렉트릭에서는 아시아, 미주, 유럽 토탈에서 800메가와트가 넘는 약 1기가 정도의 세일즈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팩트란 뭐냐?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C와 DC의 공존의 시대, 즉 하이브리드 파워 시스템 시대가 드디어 이제 도래가 됐기 때문에 AC와 DC가 같이 겹침으로써 AC의 어떤 전류의 교통 신호 마냥 컨트롤 제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고독에 있는 그 스택콤 3 플러스 마이너스 300메가바의 스택콤이 되겠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 MMC 모듈라 멀티레벨 컨버터라 그래서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앤 프로텍션 시스템이 되겠고, 이와 같은 플렉시블 팩트는 반도체 소자를 적용해서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효 전력과 전압을 제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플리커 저감, 역류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팩트 역시 고독 변전소에 이와 같이 LS 일렉트릭에서 성공리에 구축을 해서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천 변전소에 SVC, 즉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라고 가지고 세계 최대의 용량 675메가바의 용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S 일렉트릭에서는 300메가가 넘는 스택공과 SVC를 두 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륙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전류를 제한한다 그래서 펄트 커런트 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AC하고 DC하고 공존을 하는 하이브리드 전력계통 시스템이 이루어질진데, 분산전원 확대를 통해서 전원의 대용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통 모선 연계 계소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계통 고장 전류 증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고장 전류 제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AC, 주로 이제 DC 쪽은 아까 마이크로그리드, 이러한 어떤 망이 구성될 텐데, 즉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C 그동안 전력계통은 굉장히 스트롱한 어떤 파워 시스템 전력계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번 기침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그리드에 대단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AC하고 DC 분계점에서 그런 어떤 고장 전류를 제한해주는 한류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류기는 우리가 혈압이 150, 250 이렇게 넘어갈 때 그 혈압을 급격히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 발생 시 고장 전류를 한류를 시키고, 차단기 동작을 통해서 고장 선료를 빠르게 분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통 연계로 인한 차단 용량을 굳이 뭐 이렇게 증가시킬 필요가 없고, 고장 파급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류기 역시, 즉 폴트 커런트 FCL 역시 국내에 이미 적용을 시켰습니다. 위에 보시는 상단의 그림은 22.9kV의 5000A 세계 최대 용량으로서 포스코의 광양 사이트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22.9kV 630A의 2000 변전소 복합형 초전도 한류기로서 세계 최초로 계통에 설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디지털 솔루션 쪽으로 해서 모바일, 즉 모듈라 그린 서브스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계통 연계용으로서 어떤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모듈라 서브스테이션이 되겠고, 여기에 구성되는 각 모듈들은 친환경, 맨 오른쪽에 보면은 친환경 초고압 차단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 고효율 초고압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친환경 미디엄 볼테지급 25.8kV급 에코 플렌드리 GIS가 되겠고, 마지막 이쪽 부분은 신재생 발전의 품질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시스템은 우리가 설치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변전소를 짓거나 또는 이러한 어떤 모듈들을 공장에서 제작할 때 제작 기간을 우리가 50% 단축할 수 있고, 전체적인 설치의 어떤 토탈 코스트를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전원 시대가 도래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린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또한 이런 것들을 여하이 어떤 운송하고 쓸 수 있는 그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그린 뉴딜의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LS 일렉트릭은 퓨처링 스마트 에너지, 즉 스마트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캐치프레스하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를 선도하고 또 세계적인 시장의 리딩 업체로서 그 사명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